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보험회사랑 싸우는 겁니다. 이 지금 계약자의 아드님이 민원을 거의 한 달 이상, 2달 정도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건데요. 민원을 넣을 때는 여러분들, 나의 억울한 심정을 민원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을 넣을 때는 지금 이 녹취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긴 하지만, 한 3시간 정도 되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쟁점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종신보험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게 상담을 듣기로 나는 이게 저축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민원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약자 누구누구는 어떤 설계사 누구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전화가 처음 와서 상담을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건 녹취가 다 있는 거니까요. 계약 당시에 지금은 이제 녹취가 있으니까 녹취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A라는 녹취가 있겠죠. B라는 녹취, C라는 녹취 쭉 있습니다. 그럼 A라는 녹취에 몇 분, 몇 초에 모집인이 얘기한 그 문구를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의거해서, 상법에 의거해서 아니면 뭐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를 내서 요거에 대한 무슨 생명사의 입장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다라는 자체만으로는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약관 19조에 있는 설명 의무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약관 같이 볼 겁니다. 자, 지금은 3개월이 지났죠. 계약 취소 기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계약 취소할 수가 없고 불안전 판매로 이거를 주장을 하려면 약관상에 의거해 가지고는 설명 의무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모집인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죠. 요거는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좀 키워보겠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2번을 보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설명 의무입니다.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쭉 읽어 드릴게요. 자,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뭐 10년 내고 20년 내고 일시납 내고 납입이죠. 예,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보험 기간, 뭐 20년, 30년, 100세, 종신 이렇게 보험 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죠. 뭐 약을 드셨습니까? 3개월 이내 어쩌고 저쩌고, 1년 이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도 또박또박 천천히 고객에게 고지할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이걸 말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유도하거나 저번에 뭐 건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뭐 괜찮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쟁점 많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질문이나 설명하는 것을 이제 녹취로 하는 건데요. 이 지금 모집인은 이런 부분들이 녹취상에 다 없어요. 다 없어서 후렴부에 나오는 혼자 막 떠드는 부분들은 계약자가 인지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네네 이렇게 대답만 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원서를 넣을 때 문구를 넣고, 자, 이런 거죠. 표준약관, 니네들의 약관, 니네 보험사의 약관 제19조에는 2항에 자, 요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청약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 못했다. 보험료의 납입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 못했다. 자, 보험기간에 대해서 난 이해하지 못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굉장히 분쟁 많습니다. 난 분명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부정적인 문구로 나를 유도했다. 건강하시죠? 약 드시는 거 없죠? 3개월 이내에는 뭐 병원 가신 적 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불안전 판매입니다. 자, 그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해약 환급금이 달라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게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질문자가 아까 중간에 보면 물어봤어요.
한 번 정도 물어본 거예요. 아, 이거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고 다시 집어넣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는 있는데 꺼내 쓰면 더 기간이 느려지는 거죠. 뭐 4년 만에 원금이 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돈을 꺼내 쓰면 원금이 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환급률도 꺼내 쓴 기간에 맞게끔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아무 때나 돈을 집어넣기만 하면 2억 4천만 원이 6억 7천만 원이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녹취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녹취상에 모집인이 얘기한 문구를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내용은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뭐 1번부터 2번, 3번 쭉 해가지고 넣어서 하면 객관적으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20조 한 번 더 볼게요. 20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녹취상에, 굉장히 또 영업을 잘하는 모집인도 아닌데, 한마디로 고객이 좀 얻어 걸린 겁니다. 고객이 너무 성향이 좋고 이래가지고요. 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오면 무조건 내내 하고, 무조건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인을 일면식도 없고요. 만난 적 없고, 뭐, 기타, 원래 이런 유대관계, 인맥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자, 계약의 무효 20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려면요, 아이고, 어디 갔어?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자, 이쪽이 제 사진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타인은요, 나 빼고 다 타인이에요. 내 배우자도 타인이에요.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 다 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냥 뭐 내가 할게. 이런 거 다 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 서면의 동의를 안 받는다면 계약은 무효예요. 이거는 이제 상법 731조 강행 규정이라 법정으로 가면 이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실제 못 받는 일도 있거든요. 옛날에 보험 엄청나게 많이 자필 서명 안 받고 팔았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 부모님이 그냥 다 넣어준 겁니다. 자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보험을 넣었는데 아들 걸로 넣은 겁니다. 아들 걸로. 이 모집인이 왜 아들 걸로 넣었는지 아세요? 왜 아들 걸로 넣었냐면 부모 걸로 일단 일시납을 넣었잖아요. 근데 부모 걸로 또 일시납을 넣으니까 100만 원짜리다 보니까 보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인수가 안 되겠죠. 뭐 간호사가 검진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청약 철회를 하고 요 아드님 걸로 뭐 다시 하는 게 뭐 세법으로 해갖고 상속도 해줄 수 있고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들 걸로 바꿨는데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르면 서면을 보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알아보긴 할 건데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심실, 상실, 심실, 박약 이런 것도 다 무효에 해당이 되고요. 15세가 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넘어가서 설명드린 김에 보험업법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증권분석 이제 넘어갈게요.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공개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하시고 부지런하시면 보험업법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좀 볼게요. 자, 보험에서 다 뒤집니다. 저한테 걸리면. 자, 보험업법 시행령 제4조 사항의 35조입니다. 이게 이제
TM 상품 전용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자, 요거 잠깐만 찝어야겠네. 자, 요거 잠깐 찝을게요. 자,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성의 원칙은 변액 상품을 가입하실 때 우리가 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 하면 거의 30분 정도 씁니다. 그 성향을 쓰는 거죠. 나는 원금 손실도 감안한다. 뭐 이렇게 다 작성하거든요. 뭐 난 자산이 뭐 집이 있다. 뭐 금융자산이 얼마다. 그런데 나는 뭐 투자가 뭐 적극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막 뭐 성향이 보통 안전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거의 계약자가 안 해요. 설계사가 그냥 대신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액보험인지 모르는 거죠. 계약자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원래 보험업법에는 이 적합성의 원칙이라 그래서 너무 과도한 보험료로 권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도 다 원래는 걸리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보험이. 자, 통신판매, 요거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통신판매 준수사항. 자, 전화로 보험 엄청 많이 팔죠. 통신판매 준수사항 한번 쭉 중요한 것만 좀 찝어드릴게요. 자,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이용해서 보험상품 파는 것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하면 할 수 없고요. 자, 개인정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전화로 보험 모집을 하면요. 인사 자체에서 나의 소속이랑 성명을 먼저 얘기하고 보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따르랑 딱 받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카드 어디 지점에 저는 정닥터입니다. 고객님께 보험 안내를 드리고자 인사를 드렸는데 통화가 괜찮으신가요? 라고 먼저 본인의 신분과 소속과 이름을 얘기를 하고 보험의 안내 동의를 하고 해야 보험업법에 맞는 거고 금융감독원에 인가받은 겁니다. 이거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바로 치고 나온다. 고객님 사업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잠깐 안내 드릴게요. 이름 없이 그냥 나가면 그냥 바로 치고 온다. 그러면 이런 거는 민원 걸면 이깁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어떤 보험회사와 어떤 카드사에 내 정보를 준 적 없는데 어떤 카드사나 어떤 보험회사가 나에 대해서 알고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한다. 누구님이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너 내 정보 어디서 한 거야? 어떤 경로로 네가 나한테 전화한 거야? 네가 어떤 소속의 어떤 부서의 어떤 직급의 어떤 상품 때문에 나한테 마케팅 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다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5번. 요것 때문에 제가 열었습니다. 5번. 나머지 뭐 3번, 4번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요. 자, 5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해서 보험 모집을 하면요. 다음과 같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제 사진 때문에 지금 조금 가렸는데요. 요거 5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객들. 응? 그러니까요. 예. 자, 요 5번 읽고 이제 증권 분석할게요. 자, 이해시켜야 돼요. 계약자를. 설계사는 이거 이해시켜야 돼요. 자, 보험금 지급 한도, 면책사항, 감액 지급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등을 전화상으로 보험을 판매할 때는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문제는 아까 되게 빠르게 막 오랫동안 말하거든요. 거기에 설명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네네 하니까요. 자, 만기 시에 보험료가 갱신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보험료가 3만 원인데 최초 갱신 시에는 5만 원으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포함해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비 같은 경우에도 뭐 비례보상된다는 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지금 같은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자는 중도에 돈을 인출하면 아무 때나 꺼냈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원금이 더 오래 걸리겠지. 4년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추가 납입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달라지는 거니까 환급률이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납입 수수료,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1.5%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추가 납입을 할 때 수수료가 또 있다라는 사실도 얘기해 줘야 되죠. 똑똑한 소비자는 난 이거 추가 납입 때문에 나 이거 가입한 거야. 니네 다 말이 맞다고 해. 내가 동의했고 내가 사인했고 니네한테 뭐 이렇게 해서 보험료 내가 추인으로 보험료 계속 내왔고, 그런데 나는 추가 납입 수수료를 난 들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추가 납입할 때마다 나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마 라고 민원을 넣으면 보험회사가 그걸 들어줄 수 없어요.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수많은 계약자들에게 추가 납입 수수료를 다 무료로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민원을 인정 안 해줄 거면 니네가 잘못 얘기한 대로 나한테 수용해줘.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을 어떻게 낼 거냐면 그래 내가 아무 때나 돈을 꺼내 쓸 테니까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효가 돼서도 안 되고 나중에 돈을 다시 채워 넣을 테니까 95세에 돈을 꺼내 썼다가 95세에 다시 채워 넣을 테니까 96세에 7억 6천만 원을 줘. 절대 못 줘요. 자, 이 예시는요. 돈을 넣어놓고 2억 4천을 넣어놓고 안 찾는 거예요. 2억 4천 넣어놓고 한 40년 동안 안 찾았을 때 7억 6천이 되는 거지, 중간에 돈을 뺐다가 또 돈 있을 때 넣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 환급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아예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니네가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서면상의 문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개개인이 언제 중도 인출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개개인이 언제 추가 납입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은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 어떻게 예시를 넣어서 명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납입 정제를 언제 하고 돈을 언제 인출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담원은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빼고 나중에 96세가 되면 7억 6천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확정지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그러면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민원을 넣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